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호갱탈출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제가 일전에 작성해드렸던 철회의 방법들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릴까 해요. 이전 내용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철회의 방법과 요청에도 변화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블로그 이후 추가까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핸드폰 개통 철회 나만 안된다고 이렇게 하면 거의 다 됩니다 라는 제목이고요. 내용이 좀 길어요. 꼼꼼히 보시면 모두 다 처리하실 수는 있으니까 꼭 다 한번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개통을 하시고 철회를 하시는 이유는 당연히 판매자의 고객 기만과 사기 판매 행위에 대한 부당함이 있으니까 철회를 하시는 겁니다. 그쵸? 네, 맞아요. 근데 휴대폰은 특성상 개통을 하게 되시면 철회하시기가 진짜 힘들고 어렵고 막 그래요. 쉽게 해주지도 할 수도 없고 통신사 고객센터로 접수하셔도 안 된다고만 합니다. 그럼 철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벌써 수십 번도 더 알려드리는데 크게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번 할부거래법에 의한 할부청약 철회 단순 변심이라고 하는데 7일 이내 가능하고요. 2번 휴대폰 자체 기기 이상으로 인한 제조사 교품증 발급건으로 인한 철회 14일 이내 가능한데 애플은 불가합니다. 아이폰의 경우에는 애플 내부의 별도 서비스 규정상 교품증을 발급하지 않고 리퍼 교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애플은 불가능해요. 3번 통신사에 통화품질 불량으로 접수한 다음에 통화품질 불량 판정 철회 시 역시 14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제 블로그까지 오시기까지 많은 영상과 다른 분들의 그 블로그 후기 등을 보시고 많이 하시는 방법이 1번의 내용처럼 단순 변심 철회가 가능하고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다 철회를 할 수가 있고 심지어 소비자원에 문의해봐도 된다고 한다. 그래서 단순 변심으로 철회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단순 변심 철회를 판매자나 통신사 고객센터로 요청을 하셔서 가장 많이 힘을 빼시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해주냐 안 해주냐 뭐 위법하네 어쩌나 이러면서 싸우고 계시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공정위 통화를 해보면 예전까지는 공정위도 된다고 하고 이 내용을 근거로 판매자를 압박해서 철회를 받았다라는 이런 블로그 철회 후기들도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이는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해당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본인에게도 적용될 거라고 속단하지 마시길 바래요. 경우에 따라서 누구는 할부거래법으로 철회가 되고 누구는 안 된다.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철회에도 기술이 필요한 건데 잘 철회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법적으로 조목조목 다 따져보고 판매자가 반박할 수 없는 정도의 지식을 습득하신 다음에 철회를 요청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응 중에 판매자가 꼼짝하지 못할 위반 증빙 등을 가지고 철회를 요청했을 수도 있으니까 문제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냐 없냐 그 차이일 겁니다. 자, 그냥 일반적인 경우라면 할부거래법으로 철회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정위에 문의를 해봐도 8조 1항에는 7일 이내 철회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2항의 재판매 불가의 사유와 통신사의 내부 규정에 의해서 불가하다면 소비자 판매처 간의 이런 의견이 충돌이 되니까 민사로 진행을 하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할 때 계약사항을 신중히 확인하고 서명 사인을 하라고도 하고 있죠. 이거는 제가 6월 말쯤에 통화를 했는데 상담소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할부거래법의 내용을 보면 할부거래법 상에는 8조 1항에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할부거래법으로 인해서 할부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2조에 보면 2조에는 저의 가치가 멸실될 경우에는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신사들은 이걸 근거로 해서 철회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통 자체만으로 할부거래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할부거래법으로 철회를 하셨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은 일반적으로 할부거래법에 의한 단순 변심 청약 철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내용을 알려드렸어요. 단순 변심으로 처리하는 법 이렇게 알려드렸었는데 이거 그냥 요즘에는 참고용으로 한번 보십시오. 동네에 그냥 선량한 판매자가 해주는 경우이고 악질적인 판매자들은 이렇게 시도하시면 콧방귀 끼고 절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의 내용처럼 제조사의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셔서 교품증 발급을 요청하시는 경우 이 경우는 예전에는 진짜 잘 먹혔습니다. 그 예전도 벌써 한 7, 8년 전이긴 한데 이때는 고객이 그냥 서비스 센터 가서 휴대폰이 뭐가 안 되고 뭐가 이상이 있고 그러면 그냥 두 말도 없이 센터에서 교품증을 끊어주고 판매처 가셔서 교환하시거나 철회하시라고 안내를 해줬습니다. 근데 요즘에 거의 교품증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요. 기기 이상이 없으면 절대로 끊어주지 않습니다. 제한 불가능한 간헐적 증상이나 서비스 센터에서 하드웨어 스캔으로 잡기가 어려운 불량이나 근데 고객이 계속 진상을 피고 끊어달라고 한다? 이러면 해줄까 말까한 그런 부분입니다. 웬만해서는 하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상 없는 제품에는 서비스 센터에서는 절대로 교품증을 끊어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서비스 센터에 블랙 컨슈머 리스트에 올라도 된다라거나 있는 진상 없는 진상 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이면 시도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애초에 사기 판매에 당하지도 않으실 거라는 거 다들 아시겠죠? 교품증은 이렇게 생겼고요. 제품에 실제로 이상이 있으시거나 해서 이런 교품증을 받으셨다면 철회하러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가져가도 교품증으로는 교환만 가능하다 철회가 불가능하다 이런 헛소리 짓거리는 판매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통신사 고객센터로 전화하셔서 클레임 넣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교품증으로 철회 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은
3번의 경우로 철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통합품질 불만을 접수를 해서 통합품질 불량으로 철회를 진행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제가 영상 상단이랑 본문의 링크 다 남겨 드릴 테니까 확인하시면 돼요. 사실 이 방법이 가장 쉽습니다.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통신사 고객센터로 통합품질 불량 접수를 하셔서 통합품질 불량 판정을 받게 되시면 철회는 100%고요. 판매처에서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통신사의 약관에서 유일하게 인정되는 철회의 방법이고, 통신사의 통품불량 판정을 일개 판매처에서는 뒤집을 수가 없으니까요. 통품이 인정이 되면 전산에 등록을 다 해주니까 철회의 자격을 갖추시고, 그러셨다면 판매처로 가셔서 철회를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통합품질 불량으로 인해서 철회하는 방법이 가장 쉽습니다. 그럼 이렇게 셋 다 시도를 해보셨는데 아무것도 못하시고 판매자가 철회를 죽어도 안 해준다. 자, 이런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재차 연락을 하십시오. 연락을 하셔서 계약 내용과 관련된 문의를 하려고 한다고 하시고, 단통법 위반 내용에 대한 증거를 재차 수집을 해두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판매처도 이중 계약서나 자기들에게 유리한 부분에 대한 녹취 자료로만으로 방어를 하려고 할 테니까,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녹취든 문자든 카톡이든 판매자와 연락하셔서 계약 내용 전반에 대한 안내를 다시 받으신 다음에 그 과정에서 판매자의 단통법 위반 내용을 수집해 두시면 됩니다. 반드시 위반 내용이 있을 거예요. 보통 이런 판매자들이 개통사기를 치면서 행하는 가장 흔한 위반 행위는 할부 원금이 아닌 실구매가로 설명을 하고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기기값 오인하게끔 설명하고 판매하는 행위 안됩니다. 부당한 고가요금제 유지 및 부가서비스 유지 요청해서 판매하는 행위, 원본 계약서가 아닌 별도 안내지 등으로 이면 계약서를 작성해서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기존 폰을 반납해야 한다고 하고 중고폰이나 폐폰으로 헐값 매매를 위장하여 안내를 하는 등 이런 행위들을 말하겠죠. 그리고 별도의 판매자 추가 지원금, 페이백 같은 거겠죠. 이걸 약속하고 지급하여 준다는 행위, 36개월, 48개월 잔금 할부 뒤에 24개월 사용하시면 면제해 주겠다고 하여 판매하는 행위, 휴대폰 가격에 대한 허위 과대 가장 광고를 기재하거나 설명하고 판매하는 행위, 신분증 불법 보관 및 신분증 스캐너를 사용하지 않는 개통행위, 이건 일부 코드는 가능하니까 약간 예외로 할게요. 개통서류상에 동의 사인 이미 대필로 개통하는 행위, 원본에 있는 서류의 사인과 이들이 준 서류에 있는 사인이 일치하는지 자필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위에 열거한 이런 행위들은 단통법 3조, 4조, 5조, 7조에 위반되는 행위이고요. 해당 내용에 대한 증빙을 준비하셔서 신고하시면 판매자를 압박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통법 내용 링크는 제가 또 본문에 남겨놓을 테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신고를 어디다 하셔야 되느냐? 이동전화 불공정 행위센터라는 신고센터가 있어요. 이곳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단통법 위반 불공정 행위 신고 항목은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기명가입 거부, 25% 요금 할인 거부, 개별 계약 체결, 판매점 승낙 사실 개시 여부, 판매점 승낙 사실 도용 개시, 지원금 공시 개시 여부, 허위 가장 광고 여부, 단말기 할부 고지, 약식 신청서 가입,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이런 내용들에서 이제 위반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과태료 및 포상금도 다 지급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이것으로 신고를 하시면 되고, 판매자의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빠르게 처리가 되진 않겠지만 어쨌든 처리가 되고 포상금 지급도 진행이 됩니다. 판매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증빙 수집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자, 통신사의 고객센터에 클레임을 거는 것도 중요한데, 그와 동시에 이렇게 위반 행위를 수집을 하셔서 관련 기관에 신고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객센터는 사실 고객 편을 잘 들어주진 않아요. 그리고 다른 대민원 기관에도 같은 내용으로 증빙 내용 첨부와 함께 신고를 하세요. 자, 개인정보보호협회가 있고요. 한국소비자원이 있고요. 청와대 게시판이 있겠죠. 방송통신위원회 사이트가 있고요. 국민신문고도 있고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사이트도 있고요.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있고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라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대민원기관이 있고 제재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요. 본인이 피해 사실이 분명하고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판매 행위로 피해를 보셨다면 관련 증빙 수집 후에 민원을 빡시게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행하시고 나선 내용 증명을 작성하세요. 피해 내용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시고 관련 법령도 함께 첨부를 하셔서 상세히 작성을 하신 다음에 우체국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내용 증명을 판매처 통신사로 발송을 해두시면 됩니다. 내용 증명을 작성하는 이유는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진행을 하겠다라는 증빙을 남겨두는 거예요. 내용 증명이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나의 행동에 대한 근거를 남겨두는 겁니다. 이 부분만으로도 판매자가 압박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통신사는 보지도 않을 거지만. 그리고 내용증명서상에 해당 위반 행위 및 고객 기망 내용을 기재하시고 이와 같이 진행을 하시겠다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마 판매자는 이런 다수의 민원을 소명하거나 반박하지 못하면 페널티를 받게 될 테니까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철회에 대한 의견을 내시면 아마 거의 철회를 진행을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효과적인 부분은 언론기관 및 영향력이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나 유명 유튜버에게 제보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슈화가 되고 공론화가 된다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피해를 입으셨다면 적극적이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시고 철회나 피해 구제를 받으시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얼마 전에도 뉴스가 나왔죠.
대형 유튜버 이썸님의 그 폰파래기 당한 썰에 대한 결말이 있어요. 이 부분은 SK에서 뭐 유튜버 이썸님의 지인분께서 사기를 당하셨는데 SK에 계속 민원을 넣었더니 대형 유튜버 이썸님인 걸 알아보고 빠르게 처리를 해줬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뭐 저희한테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SK나 뭐 KT나 LG나 이런 통신사들이 대형 유튜버가 아닌 아무런 힘도 없는 일반 고객에게 이렇게 빠르게 대처를 해주진 않으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이슈 및 공론화가 진행이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는 있을 거고, 본인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같은 피해를 겪고 있는 다른 분들의 피해 규제를 위해서라도 제보와 민원은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휴대폰을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 물론 나쁜 사람들이죠. 그거 몇십만원 맞은 더 보겠다고 사람 등치고 뒤통수 때리고 휴대폰을 정상적인 가격에 사고 파는 게 합법이고, 싸게 산다고 해도 뭐 얼마나 많이 싸게 사실까요? 내가 남들보다 할인을 받지 못해서 비싸게 사서 그게 문제다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속는 사람도 잘못된 거지만 속이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죠. 마음먹고 속이는 사람을 누가 감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직 순진한 탓이기도 하고요. 어차피 비싸게 팔 거면서 나에게 온갖 혜택을 주는 척, 엄청난 할인을 해주는 척, 이렇게 속이고 기망하는 게 정말 나쁜 거죠. 거짓말을 하고도 위법한 행위로 판매를 하고 이게 잘못되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 판매자들에게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이 포스팅 내용대로만 진행을 하시면 거의 다 철회는 하실 수가 있을 건데, 혹시 이렇게 해봤는데 아무것도 못했다, 진짜 철회를 안 해준다, 14일 이내 철회 기간이 지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런 분들 계시면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최후의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똥에는 똥. 뭐 내가 조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이런 안나랑 판매자들이 이득을 보는 건 못 견디겠다, 내가 손해본 만큼 판매자도 손해를 보게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 저와 함께 세상 미친 개가 될 준비가 되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